자, 다시 한번 나는 공부를 단어의 의미를 파악을 해가면서 공부를 하는 걸 좋아한다고 했었지. 배수가 뭐야? 배수는 곱해져서 나타내는 수를 보고 배수라고 하지. 그러면은 공배수는 뭘까? 여기 있는 공은 공통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공통인 배수, 공통으로 곱해져서 나타나는 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최소는 가장 작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공통으로 곱해져서 나타나는 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보고 최소 공배수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단어의 뜻만 읽으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 숫자를 이용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내가 12와 18에 배수들을 쫘르륵 써놨고 파란색으로 체크된 것들은 공통인 배수, 공배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6, 72가 12와 18의 공통인 배수, 공배수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 중에서 최소 공배수는 뭘까? 이 배수들 중에서 가장 작은 수 36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최소 공배수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생각할 수 있잖아. 최소 공배수가 있으니까 최대 공배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최대 공배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배수라는 것은 계속 곱해져서 나타날 텐데 12와 18의 공배수가 36, 72, 108, 144, 180 블라블라블라 계속 나타날 것이고 쭉 커질 거기 때문에 가장 큰 값은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최대 공배수는 존재하지가 않는다. 하지만 가장 작은 건 존재하기 때문에 최소 공배수만 물어볼 거고 최소 공배수만 구하는 방법을 알려줄 겁니다. 이렇게 최소 공배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알고 보면은 최소 공배수는 초등학교 때 공부했던 내용이란 말이야. 초등학교 때 공부했는데 왜 지금 다시 공부하나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최소 공배수를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소인수분해 다음 선언에 나온 겁니다.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겠습니다. 배수라는 것은 계속해서 곱해져서 나타나는 수이기 때문에 이 10이라는 2의 제곱 곱하기 3에서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 해가지고 배수를 만들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18도 2 곱하기 3의 제곱인데 여기다가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를 해가지고 계속 배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지. 그 배수들의 특징은 이 숫자들을 최소한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더 적어지면 안 되겠지. 그래서 12랑 18의 최소 공배수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12의 성질, 그러니까 2의 제곱만큼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18이 가지고 있는 3의 제곱도 꼭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3의 제곱을 가지고 있는 이 숫자 36이 최소 공배수가 되겠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감이 좀 오시나요? 다시 한번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는 이 소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큰 수를 모아놓으면 그게 최소 공배수가 됩니다. 다른 숫자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54와 71을 소인수분해하면은 이렇게 모양이 나올 것이고, 이 두 수의 최소 공배수를 구할 건데, 아까도 말했지만 배수라는 것은 여기다가 어떤 특정한 수가 곱해지는 거잖아. 이 특정한 최소 공배수가 누가 될지 몰라도 54의 성분이 2나 72의 성분이 2의 세제곱만큼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근데 2의 세제곱을 가지고 있으면은 2는 당연히 가지고 있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가장 큰 것만 체크하면 되겠죠. 최소 공배수는 2의 세제곱을 꼭 가지고 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54는 3을 3개, 72는 3을 2개 가지고 있는데 가장 큰 거를 가져와서 최소 공배수는 3의 세제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한 216이 최소 공배수가 되긴 하는데, 216이라는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고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은 소인수들 중에서 가장 큰 숫자를 가져오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공부했던 최대 공약수 같은 경우에는 공통된 거, 그러니까 가장 작은 숫자를 가져오는 반면에 최소 공배수는 가장 큰 숫자를 가져오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것의 장점은 이렇게 엄청나게 큰 수의 최소 공배수도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자, 다시 한번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했죠? 소인수들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가져오면 된다고 했지. 위에 수는 2를 2개, 아래 수는 2를 5개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의 5제곱을 가져오면 되고, 계속 같은 방법으로 생각을 하면은 3의 세제곱 곱하기 5의 5제곱까지 최소 공배수의 일부분이 되겠지. 그 다음에 11과 13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공통된 게 아니더라도 최소 공배수라는 녀석은 11의 배수이면서 13의 배수여야 되니까 11도 13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에서도 하나의 개념적인 걸 좀 설명을 해주면은, 부수의 공배수를 구하는 것은 최소 공배수의 배수를 구하는 거랑 같은 소리입니다. 무슨 소리냐? 여기서 12와 18의 공배수를 구하는 것은 최소 공배수가 36이었잖아? 36의 배수를 구하는 거랑 마찬가지지. 만약에 문제에서 두 수의 공배수를 찾아라 라고 했는데 두 수가 뭔지도 안 나왔어. 그리고 최소 공배수가 36이라고 나왔어. 그러면은 두 수의 공배수는 사실은 최소 공배수의 배수랑 같은 말이니까 최소 공배수의 배수를 쭉쭉쭉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최소 공배수 구하는 방법을 공부를 해봤습니다. 초등학교 때 공부했던 내용인데 소인수분해를 활용하니까 조금 더 구하는 게 편리해졌죠. 가장 간략하고 간단한 내용들만 설명을 했고 심화적인 내용은 다루지 않았단 말이야. 심화적인 내용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뤄볼 테니까 이렇게 최대 공배수나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았지만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건 많습니다. 3개의 숫자에서 최대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은 4개, 5개는 어떻게 하지? 그거를 지금부터 알려드릴 겁니다.